안녕하십니까? 4월 30일 금요일 인도네시아 헤드라인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코로나19 확진자가 총 165만 1794명으로 늘어났으며 이 중 사망 4만 4939명, 완치 150만 6599명으로 집계되어 2.7%의 치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코로나19 1일 확진자 수는 4,000명 수준에서 증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보건부 장관은 인도에서 발생한 변종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된 인도네시아인이 10명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도에서 발생한 이번 변종은 단 며칠 만에 세계에서 가장 높은 감염률을 보이며 인도 1위 감염률의 최고치를 기록하였습니다. 안타깝게도 해당 변종 바이러스가 이미 인도네시아에 들어왔으며 지금까지 감염된 10명의 사람들을 격리 조치하였고 역학조사 및 감염자 추적에 나섰습니다. 또한 감염된 10명 중 해외에서 감염된 사례는 6명이고 4명은 인도네시아 내에서 2차 감염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인도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들은 수마트라 서부자바, 칼리만탄의 거주자들이며 해당 지역은 전염을 막기 위해 주정부에서 감시를 강화하였습니다. 방역당국은 인도에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들을 막기로 하였습니다. 입국 거부는 자국민에게도 해당되며 도착하기 14일 이내에 인도를 방문한 모든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또한 인도발 변종 코로나를 막기 위해 몇 단계의 추가 매뉴얼이 적용되었으며 출입국 관리자들은 입국 심사 시 모든 승객의 여권을 한 페이지씩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무인 출입국 심사 기계는 인도발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진정될 때까지 일시로 정지시켰으며 큰 혼란을 막기 위해 수카르노아타 공항의 입국 심사 직원 605명 모두는 비상체제에 돌입했습니다. 정부는 인도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공항 및 항구 7곳의 인도발 코로나19 태스크포스를 만들었으며 매뉴얼에 따라 엄격하게 적용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참고로 인도와 직접 관련된 공항 및 항구는 수카르노아타 공항, 수라바야의 주안다 공항, 메단의 쿠알라나무 공항, 마나도의 샘나툴랑이 공항, 바탐의 바탐센터 항구, 한중 피낭의 스리 빈탄푸라 항구, 두마이 항구 등입니다. 지난 25일 32명의 인도인들이 수카르노아타 공항에 입국하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매뉴얼에 따라 입국이 저지된 후 본국으로 송환되었습니다. 이들이 탄 항공편은 에미레이트 항공사의 EK356편명으로 인도 두바이에서 23일 오후 3시에 출발하였고 수카르노아타 공항에는 25일 0시 40분에 제3터미널을 통해 도착하였습니다. 송환이 이루어지는 동안 32명의 인도 시민들은 특별격리 장소에서 보호되었으며 코로나19 감염 검사도 항만검역 관계자의 감독하에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항공사 직원, 항공보안 요원들도 추가 배치되었습니다. 인도 입국 금지 조치 전에 여행차 입국한 62명의 인도인들에 대한 격리 및 보호 조치가 단행되었습니다. 이들은 자카르타 중구 멘탱에 있는 이비스 호텔에 머물다가 보건당국에 의해 격리되었고 격리 과정 중에 약간의 저항도 있었다고 전해졌습니다. 이비스 호텔의 영업부장에 의하면 이들은 가족 단위 여행객으로 어린이, 청소년, 부모로 구성되었다고 전했습니다. 문제는 이들 중 9명에게서 코로나19 양성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인도발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아닌 일반 코로나 바이러스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비스 호텔 영업부장은 인도 여행객들이 머물렀던 모든 객실은 매뉴얼에 따라 살균 작업을 했으며 호텔 내 각종 시설 및 복도와 메인 로비 등도 철저히 살균 작업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인도인 여행객들은 보건당국에 의해 자카르타 서부 가자마다에 있는 홀리데이 인 호텔로 옮겨져 당국의 지도하에 격리 및 보호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투자조정청은 인도네시아에 투자하는 한국 기업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투자조정청의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한국으로부터의 투자 실액은 9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이는 인도네시아에 투자하는 국가들 중 세 번째로 높은 비율입니다. 특히 지난해 1분기의 한국 투자금은 1억 3천만 달러였던 것과 비교하면 한국의 투자 비율은 크게 급증한 것입니다. 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기업은 현대자동차입니다. 현대자동차는 인도네시아의 전기차와 일반 차량 공장을 건설 중에 있습니다. 투자조정청 관계자에 따르면 현대자동차의 투자금은 15억 5천만 달러로 2030년까지 분할 투자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투자 비율이 급상승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싱가포르의 투자 비율이 가장 높으며 2021년 1분기 싱가포르의 투자 실액은 26억 달러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참고로 2위는 10억 달러를 투자한 중국이며 4위는 홍콩으로 8억 달러를 투자했으며 뒤를 이어 스위스, 미국 등이 기록되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암호화폐 시장이 연일 성장하자 투자자 보호 및 범죄에 악용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명확한 규정과 관리 감독할 정부기관에 대한 필요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인도네시아 정부는 암호화폐 거래를 미래 디지털 통화라 명명하며 투자의 안정성과 편리함, 그리고 보안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무역부 산하상품선물거래 감독국은 2020년 12월 17일에 암호화폐를 실물거래 목록에 추가하였으며 선물거래 규정 제7호에 등재되었습니다. 참고로 인도네시아에 등재된 암호화폐는 총 229개이며 전 세계적으로 총 8,472개의 암호화폐가 거래되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규정에 의거하여 암호화폐 거래소를 감독할 기관이 만들어졌으며 현재 상품선물거래 감독국의 최종 승인만 남아있습니다. 암호화폐 감독기관으로 KBI가 선정되었으며 BFX 거래의 감독기관이 돼 모든 준비가 되었다고 말하였습니다. 해당 감독기관의 역할은 암호화폐 회원 관리, 암호화폐 거래간 입금, 지불, 재무정산 등의 감독, 재무 건정성의 모니터링, 필요할 시 거래 긴급정지 권한이 포함되었습니다. 인도네시아 암호화폐 거래소인 인도닥스의 CEO는 암호화폐 거래소 감독기관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며 암호화폐 거래가 당국의 규제 안에 들어가면 투자자들도 안정된 투자 대상이 생겨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참고로 정부의 규제가 없던 터키의 암호화폐 거래소 중 하나는 최근 모든 거래를 무단으로 중단하여 2조 2천억 원의 자금이 묶이며 사회 문제로 대두된 바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코트라와 대한상공회의소는 코로나19 이후 위축된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경제교역 회복을 위해 한 인도네시아 디지털 경제협력 웨비나를 개최하였습니다. 권평호 코트라 사장은 개회사에서 코로나로 침체된 세계 경제가 올해 반등과 더불어 디지털 전환이 더욱 가속화되고 비용 절감뿐 아니라 공급 안정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글로벌 가치 사슬이 변화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번 웨비나를 통해 급변하는 글로벌 상황에서 한국과 인도네시아 양국이 상호 간 경제협력 기회를 찾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우마르 하디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는 옴니버스 법으로 인도네시아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데 번거로웠던 관료제적 절차를 단순화하고 있으며 특히 미래산업 및 4차 산업혁명 분야를 정부 차원에서 적극 육성 중이니 한국 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박태성 대사는 향후 신흥 경제대국으로 성장할 잠재력이 있는 인도네시아가 경제 전략 분야로 집중하는 산업이 우리 기업들이 장점과 경험이 있는 분야이며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이 협력할 분야도 무궁무진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웨비나는 코트라 자카르타 무역관장의 인도네시아 경제 동향을 시작으로 인도네시아 투자조정청의 옴니버스법을 통한 인도네시아 투자 지원 및 기회에 대해 발표하였습니다. 이어 인도네시아 무역부에서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에 대해서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웨비나는 영어나 인도네시아가 아닌 한국어로만 진행되어 한국 기업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해당 웨비나 영상은 하기 링크에서 다시 시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경제조정부 장관은 인도네시아가 세계 최대의 바이오 디젤 생산국이 되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에 생산에 성공한 B30 바이오 디젤을 통해 인도네시아의 바이오 디젤 생산량은 하루 13만 3천 배럴로 증가하였으며 미국의 11만 배럴보다 높아졌습니다. 3위는 브라질로 하루 9만 9천 배럴의 바이오 디젤을 생산하고 그 뒤로 독일이 하루 6만 2천 배럴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B30 바이오 디젤은 일반 경유 70%의 팜유 30%를 혼합한 연료로 인도네시아는 2014년에 B10을, 2015년에 B15를, 2016년에 B20을 성공적으로 생산하였고 이번에 B30까지 성공하였습니다. 이에 인도네시아 정부는 B50 바이오 디젤 연구에 바로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최종적으로 B100 바이오 디젤까지 성공적으로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참고로 인도네시아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의 29%를 자체적으로 줄이고 국제사회의 도움을 받아 41%를 줄여 온실 배출량의 70%를 줄여야 하는 상황이며 조코위 대통령은 2026년까지 배출가스의 56%를 감소하기 위한 로드맵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포스코 그룹이 인도네시아에서 추진해온 사회적 책임 활동을 인정받아 비즈니스 인도네시아 기업 사회적 책임상 시상식에서 골든 챔피언상을 거머쥐었습니다. 포스코 그룹은 인도네시아에서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공정성, 투명성, 윤리가치 창출 등을 추구하고 있으며 사회적 발전을 위해 현지 주민들과 꾸준히 소통하고 있습니다. 특히 포스코 그룹은 인도네시아 찔레곤시에서 학교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해당 지역의 학교 인프라와 위생 시설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포스코 그룹은 국제교육협력기구 유네스코와 손잡고 90만 달러를 기부하여 학교를 다니지 않는 아동 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해 소외계층 아동을 위한 양질의 교육을 개발하고 제공할 계획이라 밝혔습니다. 또한 포스코는 취업 기회를 찾고 있는 청년들에게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용접, 전선 설치 등과 같은 기본적인 산업 기술을 배우면서 보다 체계적인 기술을 접할 수 있습니다. 포스코 그룹 관계자는 앞으로도 인도네시아 인재와 리더를 육성하는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인도네시아 전역에 긍정적인 영향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8일 파푸아 무장단체 KKB는 해당 지역의 학교 3개를 불태우고
이틀에 걸쳐 2명의 교사를 살해 및 시신을 강탈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에 인도네시아 정부는 군경 병력을 증가시키고 순찰 강화를 지시한 바 있습니다. 이후 지난 26일 파푸아 근교를 순찰하던 인도네시아 정보국장이 KKB 무장단체에 의해 총격전 중 사망하였습니다. 조코위 대통령은 공식 성명을 내고 이번 충돌과 관련 있는 모든 테러리스트를 끝까지 추적하여 체포하라고 경찰과 군대에 명령을 전했습니다. 또한 대통령은 계속해서 파푸아의 테러리스트들은 설 자리가 없다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참고로 인도네시아 정부는 지금까지 공식적인 자리에서 KKB를 무장단체로 언급하였지만 26일 이후부터는 공식적으로 테러리스트 그룹으로 분류하여 테러리스트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 앰네스티 인도네시아 사무총장은 파푸아 무장단체를 테러리스트에 추가하여 범죄 집단으로 선별하는 것은 잘못된 방법이라고 성명을 냈습니다. 이는 올해에만 인도네시아 군경에 의해 살해된 자유 파푸아 기구 사람들은 최소 4명 이상이며 이와 관련되어 10명의 인도네시아 경찰과 군인이 재판에 회부되었지만 단 한 건의 유죄 판결이 없었던 것이 근본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또한 2018년부터 현재까지 인도네시아 군경에 의해 사망한 자유 파푸아 기구 사람들은 총 84명이나 된다고 국제 앰네스티 연구원은 보고하였습니다. 앰네스티 사무총장은 무분별적인 선멸작전은 파푸아의 인권을 유린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파푸아와의 근본적인 문제를 대화로 해결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사무총장은 인도네시아 정부가 아체주에서 경험한 것처럼 군사작전이 아니더라도 협상과 합의를 통해 폭력을 멈출 수 있으며 이번 선멸작전은 갈등을 확대할 뿐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